비만도 요즘은 질병으로 되게 간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근데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안녕하세요. 호기심 당국구와 오늘은 당국대학교 약학과 호명진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학과 교수 호명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 약학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약대 1회 졸업생이고 1회 입학생인데요. 네, 2011년도에 이제 약대 입학을 했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좀 있다가 학교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다들 약학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네네. 아무래도 신설돼서 그렇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2011년도에 처음 약학과가 개설이 됐고, 약학대학과 약학과가 같이 그 단과대학으로 개설이 된 케이스고요. 10년이 넘었지만 이제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 자체도 6년이고 긴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졸업생들이 점차 이제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약학과는 이제 아시다시피 약사 인력을 배출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사 인력 배출을 위해서 한 6년의 기간 동안 약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약의 전문가로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전공 지식이랑 그리고 배경 지식들을 다 함양하게끔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졸업 시점에 약사고시라는 국가고시를 통해서 약사 면허증을 부여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 같은 거는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합격률은 꽤 높은 편이고요.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저희 단국대학교 약대 같은 경우는 90% 이상으로 다 합격을 하고 있고, 국가고시를 목표로서 네. 달리는 학과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시험 공부에 되게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는 다 수험생처럼 반년 이상을 수험생 생활을 하는 그런 좀 취업 준비랑은 조금 다른 수험 생활도 같이 하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네. 나눠볼 건데요. 네네. 혹시 평소에 약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영양제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네네.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면 정말 안 챙겨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일단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챙겨 먹는 게 이득이 훨씬 더 많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양제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보조식품 아니면은 뭐 기타 가공품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의약품으로도 영양제가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들 아시는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 중에서도 뭐 B 컴플렉스, 비타민 B군 종합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가 나고 분류가 되려면은 인체에 확실히 유익한 효과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명확히 있어야지 식약처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영양제들도 많기 때문에 영양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영양제가 효과가 있고 없고는 이제 개별 영양제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본인의 건강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영양제를 이제 섭취하시고 확실히 건강에 도움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약간 자연에서 얻는 비타민이랑 네네. 이렇게 조제되어 있는 데에서 오는 비타민이 조금 효능이라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런 게 좀 차이가 흡수율 같은 게 다르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약도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도 약도 이제 식물 유래 의약품이 있고 합성한 의약품이 있는데,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도 이제 식물 유래 의약품인 천연물 유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생산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원료를 취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이렇게 정제된 원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흡수율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사실 약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작용하는 게 화학 물질일 수도 있고 천연물 유래 물질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흡수율이나 그런 것도 다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생약이라고 분류를 하긴 하는데, 식물 유래 의약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망한 분야고 아직까지도 많이 더 연구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는 뭐 네. 삭센다라고 해서 뭐 배에 주사 맞고 약간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떤 종류의 다이어트 약인가요? 삭센다나 이제 뭐 요즘 뜨고 있는 위고비 같은 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제 호르몬과 유사한 그런 단백질을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가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뇌에 가서는 식욕을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밥을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포만감도 느끼고 합니다. 물론 부작용이 좀 있긴 해요. 약간 구토를 하거나, 원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긴 하니까 그래도 좀 위장관계 부작용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전한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비만도 요즘은 질병으로 되게 간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근데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비만 치료 시장이 아예 새롭게 열린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추천하시는 영양제가 있는지 아, 네네. 궁금합니다. 제가 먹는 영양제 위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산균은 꼭 챙겨 먹고요. 그리고 오메가3 먹고, 비타민 B군 먹고, 마그네슘 이렇게는 꼭 먹거든요. 영양제라는 건 어찌 보면은 이제 음식물로 섭취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아니면 음식물로 섭취가 부족한 거를 이제 보충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 결국 우리 위장이 음식물을 영양소가 100이면은 100을 다 흡수할 수 있으면 사실 문제될 건 없어요. 충분히 음식물에도 영양소가 많고, 장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효율도 그 흡수 효율도 높일 수 있고, 그걸 훨씬 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장 상태를 도와주는 영양제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노인분들이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서 감기약 같은 거 받았다가 남으면 나중에 아플 때 또 다시 그걸 복용하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약물 남용이다, 오용이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보셨을 때 어떤 바람직한 건지 네.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조제약을 받아오시는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그 진료를 봤을 때 그 시점의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약을 드시게끔 권장해 준 그 처방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그 기간만 드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드릴 때도 비닐 같은 데 포장을 해서 주기도 하고 통에 넣어서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개별 약의 유효기간은 되게 길지만 약국에서는 이제 조제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환자마다 보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복용 기간 동안만 약이 안정하게끔 약국에서는 조제를 해서 드리면 돼요. 네. 그 이상으로 뭐 일주일치 약을 드리는데 한 달은 복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이제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거일 거고, 실제로는 저희는 일주일 동안의 약품의 상태만 그 보장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두고 먹는 건 안 좋죠. 약은 이제 잠깐 바뀌면 독성 물질로도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기간 동안만 딱 드시고 나머지 약은 폐기하시길 권장드리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새 막 술 먹기 전에는 막 RU20일 먹으면 네네. 술을 진짜 한 4병 마셔도 안 취한다. 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네. 또 아니면 컨디션 같은 그런 숙취 해소제 음료를 네네. 술 마시기 전에 마시는 게 효과가 좋다, 뭐 먹다가 먹는 게 좋다, 네. 아니면 다 먹고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용 방법인지. 실제로 이제 술을 먹기 전후 일단 종류는 그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권장드리는 거는 다 먹길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술은 어차피 안 좋은 거고, 술을 먹을 때 우리가 먹는 안주가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는 건데 적정량을 먹었을 때 좋은 거지, 그 이상을 먹었을 때는 사실 음식도 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잘 소화시킬 수 있게 한 다음에 알코올도 빨리 깨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전후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전후 다 먹는 게 좋긴 해요. 네. 어린이 해열제랑 네. 일반 성인들이 먹는 해열제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기본적으로 어린이 해열제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애들이 먹기 편한 형태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용량도 애들한테 맞게 용량을 설정을 해서 나오고요. 이렇게 뒤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용법에 맞춰서, 그러니까 용량에 맞춰서 연령이나 몸무게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해열제 같은 경우는 용량 같은 경우를 조절하기 편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약의 성분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챔프라고 알고 있지만 요거 약 성분은 이제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타이레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애들일 거라고 약이 다르진 않다. 약의 종류가 다르진 않고 약을 아이들이 먹기 편한 형태로 제형을 설계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약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제형 설계를 애들이 먹기 편한 시럽이나 씹어먹는 형태로 바꿔준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도 피트 폐지에 따라서 좀 네네. 약대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 좀 고등학생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성적에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네네. 식으로 좀 약하게 대해서 잘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좀 그런 분들에게 좀
이런 데에 관심이 있으면 약대에 오기 좋다. 아니면 약대에 올 때 필요한 어떤 뭐 요소? 네네. 네, 그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학 같은 경우는 되게 약에 대한 전문가지만 약은 여러 산업에 걸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 산업에 쓰일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약사 같은 경우는 약국에도 있을 수 있고 병원에도 있을 수 있고 제약 산업 쪽에서도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약과 관련된 그 투자 컨설팅을 하시는 이제 투자회사에 계신 약사님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대부분 약사들이 약국에 가면 약사님이 항상 계시고 집 앞에 약국에도 항상 약사를 내가 봐왔으니까 생각하기로는 약사라는 게 그냥 난 약국에서 일하게 되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호명진 교수님을 모시고 약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궁금했던 것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약대 학생들과 주변에 이제 약사님들과 이제 뭐 교수님들 이렇게 동료분들과 이제 이야기하던 것과 달리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저도 이제 질문받지 못했던 다양한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 일반인의 기회였고 시점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궁금해하실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과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